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상반된 흐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쿼드러플 데이 그리고 금토일가 있는데 이제는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브라보스톡의 배현철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6일 만에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6일 만에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유입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용산개발 디폴트 가시화입니다. 용산개발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무선충전 관련주 강세입니다. 무선충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파워, 다스텍 등이 이동통신사에 갤럭시 S3용 무선충전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산개발 디폴트, 사회적인 파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체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건설주는 최근에 부동산 대책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어떤 뉴스를 먼저 봐야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랬죠. 30조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이 59억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도 위기를 좀 넘기는 듯 했는데 오늘 9시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었죠. 그러면서 부도 얘기가 디폴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12시까지 좀 연장한다. 그런데 결국 12시까지도 못 넣었습니다. 불발되면서 부도가 났고요.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 들어간 돈이 4조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3조 470억이 코레일에 지급이 됐고 9,737억 정도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인데요. 특히 이대주주 롯데관광개발하고 투자금을 댄 다른 이제 그 출자사들, 국민연금, 미래에셋, 우리은행, SH공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데들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5.1%로 이대주주인 그 롯데관광개발 상장 회사 중에서는 제일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자금이 1,510억이고요. 또 시비가 226억이 있어서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1,736억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됐고 삼성물산도 출자금 640억하고 시비 780억 등 총 1,4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비는 뭐 코레일 측에서 이제 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출자금은 고스란히 다 날릴 한 푼도 못 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밖에 이제 상장사로는 우리은행이 200억 그리고 KTNG가 150억 자본금에 투자를 했던 부분 역시 회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은행은 그렇게 크게 물리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익스포저가 대부분 없고 우리은행만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거 200억. 그 외에는 없고요. 건설사로서는 GS건설하고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이 세 개 회사가 200억씩 2%씩 이제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이제 두산건설, 태양건설, 계룡건설, 삼한기업, 남강토건 뭐 이런 데들도 100억 미만의 뭐 50억에서 60억 정도 출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손해가 불가피하고요. 사실 뭐 건설사들은 이 투자한 것에 대한 손해도 손해지만은 공사가 시작되면은 수주를 또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사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주도 이제 뭐 없어짐에 따라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서 또 어려움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타격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부동산 대책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대책 뭐 계속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부동산 대책이 없어서 못 오른 게 아니죠. 뭐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부동산을 지어도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대책,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대책으로 잡을 수 없었듯이 떨어질 때도 이게 대책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개발 디폴트 아무래도 뭐 파장 뒤끝이 계속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은행권의 익스포저가 거의 없다는 점, 그 점 하나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YG 파워라든지 다스텍 뭐 이 두 종목이 이동통신사의 무선 충전기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뭐 갤럭시 S4 지금 이번 주에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는 무선 충전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쪽에요. 오늘 그 상한가 잡은 종목들 중에서 스마트폰 업체 YG 파워하고 다스텍이 오늘 상한가에서 문을 꽉 닫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만 본다 그러면 물론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요. 하여튼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YG 파워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지금 그 근본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오늘 한쪽 태바가 형성돼가지고 상한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2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이요. 161억을 계산했고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가 감소를 했죠. 또 영업 손실도 한 21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2011년도까지 적자가 지속됐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매매하시는 데는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YG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1월달, 2월달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보유 주식을 좀 매각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잡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평가 절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 다스텍 같은 경우도요. 로봇 산업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난달에 굉장히 급등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여튼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럴 거다 이런 썰들이 있을 때가 가장 강했었는데 아마 내일 갤럭시 새로 신제품이 발표가 되고 나면요. 좀 이제 매도 물량들이 이런 종목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이제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에 급등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막차를 타게 되면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다. 자, 뉴스에 팔아라. 내일은 아마 고점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현철 대표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 3일 전략에서 갤럭시 S4 출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대체로 검증되지 않은 IT 부품주라든지 무선 충전주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재료 노출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의 엇갈림 매매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나마 5일 만에 지금 뭐 플러스로 돌았지만 순매수로 돌았지만 글쎄 뭐 순매수 굴력 자체가 워낙 좀 미미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4일 연속 사주고 있는데 어제 400억대 순매수를 기록했고 오늘도 이 정도 속도면은 400억대 순매수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방점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따르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쪽에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가 왜 나오고 있는지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질문 저도 이제 많이 받는데요. 일각에서 이제 왜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아서 코스닥을 사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둘을 연관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를 팔고서 코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둘을 사고 파는 이유가 각각 별개로 따로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월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가 3월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내일이죠. 만기를 앞두고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차익 매수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좀 들어왔었는데 그게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8일부터 적용되는 FTSE 정기 리뷰에서 유동주식수 산정 방법을 간접 유동 비율 방식에서 직접 실제 유동 비율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동 비율을 산정할 때 75에서 100%는 100%로 산정을 했고요. 50에서 75%는 75%로 산정을 해서 실제보다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비중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미 뭐 작년 10월부터 발표가 됐던 얘기죠. 이에 따라서 종목들마다 이제 부풀려진 것만큼 주식을 줄여야 하는,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또 이번 주 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15일 날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1월 말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6,090억 정도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코스피는 0.4%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9.4%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형주 강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S&P 스몰캡 600 인덱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점 대비 지금 8.3%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지수는 1.6%밖에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또 이 지수, S&P 스몰캡 600 지수가 올 들어서 12.5%로 올라서 다우지수의 11.3%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스닥이 있는데 자스닥이 작년 말 대비 31.8% 폭등을 했습니다. 토픽스 상승률 18.7%보다 높고요. 중국도 차이넥스트 지수가 올 들어서 21.1% 급등을 해서 같은 기간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2.2%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 경기가 좋아질 때 항상 이 중소형주, 작은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쪽부터 먼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중소기업들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이제 뭐 내일이면 갤럭시 S4가 발표가 되는데 스마트폰 관련주들 갤럭시 S4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라든가 OLED 같은 그 IT 주식들, IT 업체 대부분이 실적이 올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10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 뭐 계속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여기서 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좀 더 유입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사지 않는 이유가 뭐 이번 주 일시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 두 가지 프로그램 매도하고 외국인들의 그 FTSE 리밸런싱으로 인한 문제는 이번 주면 끝납니다. 기술적 부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보다는 또 지난주나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성훈 부장도 지적을 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코스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의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양쪽에서 주식을 규모는 물론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사고 있는데 배현철 대표가 이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면서 좀 많이 올라가서 못 사겠다, 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팔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어떤 동향을 좀 파악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는 종목을 올라가는 것을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타서 말을 타고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연기금 쪽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실적은 향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우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바닥권에서 돌아서 나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면서 같이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닥권에서 돌아서 나가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종목을 좀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손붙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들 매수하는 종목들 보니까요, IT 업종들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요즘 뭐 차바이오를 비롯해가지고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주까지 좀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요,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럴 거다 하는 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테마라는 건데,
테마라는 것은 거품이 꺼지면은 갑자기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연기금이나 기관들 쪽에서 어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집어서 한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요. SM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죠. 역시 이제 저점을 찍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4분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78억,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한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보다는 앞으로의 꿈을 먹고 성장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전반기 이후에도 하반기까지도 한류 열풍에 대해서 SM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싸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일본에서 소녀시대라든지 동방신기 이런 쪽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다면은 성장성의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소녀시대 투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모두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요. 좀 대응하시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최고점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선이 조금 좀 단기 저항선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은 전고점, 그러니까 1월 달에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가격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장중 조정을 준다든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눌림목 주는 주장이라면은 이런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이 종목은 다이나믹하게 해가지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거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5만 원 선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사셨던 분들 굉장히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상반기에 기대 종목으로 오늘 연기금 기관들 매수 종목 SM까지 좀 소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감 매매 전략에서 AS가 됐던 종목인데 SM 실적 예비치 나오고 지금 확정치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신뢰가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미진한 반등 탄력입니다. 200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2000선 회복하기가 영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에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제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까지 오늘은 좀 올라옵니다만은 근간에 삼성전자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가져가 보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시속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이 상승을 하면 한쪽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좌우가 대칭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업종 대표 종목들 코스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리는 말에 탄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쳐다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안철수 테마 관련주들이 하한가 얻어맞았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싸이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었는데 DI 같은 경우도 상한가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권이 깊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좌충우돌 하시면서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신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쪽으로 가자. 자,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쪽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종목 쪽에 간다 그러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요즘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세움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3억 7천만 원.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세움메디칼이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은요.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상승의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거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금방 사셔가지고 수익 금방 내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주식시장 오래 매매하신다고 생각되면 너무 다이나믹한 것보다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쪽으로 가자. 자, 오늘도 거래량이 오늘 한 50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3,200원에서 3,500원 박스권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쪽에 헬스케어 쪽에 가면서요. 특히 갤럭시 4에서
뭐 바이오하고도 같이 연결돼가지고 헬스케어 정보 연결돼가지고 유비케어 원격 진료하는 거 이런 테마가 좀 단기 형성이 됐고요. 또 제약주 중에서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대하제약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그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이제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하제약도 제약주 중에서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다. 단지 지금 보면은 제약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뭐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는 제약업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실적은 좋은데 그 수급이 안 따라져 가지고 좀 그 못 올랐던 종목 쪽에 헬스케어하고 제약업종 또 바이오 업종들은 다음 주에 눌림목 주는 주종이라면은 거기서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오늘 추격 매수는 좀 부담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금 업종 대표 종목들 가지고 있다면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코스닥에 내가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쪽으로 선택과 집중하신다는 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지수의 상승 속도를 상승 종목수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뭐 종목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은 뭐 실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일 올해 들어서 첫 쿼드러플 돼 있죠. 예정돼 있고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몇 번 언급이 됐는데 뭐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우 부장이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뭐 여지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런 얘기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일 이제 그 금통위가 있죠. 지금 뭐 전문가들 예상치로 한 7대3 정도로 동결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경제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지표들도 뭐 이제 주가가 2월 달에 뭐 올라오면서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있고 또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의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요. 브라질의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물가가 좀 높아져서 통화 환수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약간 좀 뒷북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다. 불안한 물가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만기와 관련해서는 2월 달에 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만기 때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일각에서는 롤오버 그러니까 그 6월물로 갈아타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만기에도 매수에 대한 압력보다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높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어떤 만기의 변동성, 만기의 변동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단기간에 그친 영향일 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든 뭐 내일이면은 만기 매물 우려도 끝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내일이 지나고 새로 6월물이 거래가 되면은 베이시스가 다시 벌어져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항상 지수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전날 주로 많이 하고 그 전주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요인이 한 가지가 없어진다. 물론 뭐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동안 증시를 억누르던 압박 요인 하나는 분명히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확실히 시장의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한 2주 동안 쉬었으니까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최근에도 최근 디램 가격이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1% 지금 2.14%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선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전체 시장도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시장도 좀 올라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의 삼성전자의 이 강한 상승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서광을 받쳐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여전히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종목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고민은 사실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시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고요. 역시 시장 돌아선다라면은 IT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